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 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에는요, 하루에 평균 10만 원 매출 올리면 집에 들어갑니다. 신체 컨디션 좋고 손님이 더 있는 날은 15만 원 매출 올리고 집에 들어가고요. 운전은 무리해서 장시간 오래 하면 몸이 많이 피곤해지고 일이 질려서 다음날 일하기 싫어집니다. 하루 실 운전 시간 8시간이 적당해요 그랬는데, 이렇게 개인 택시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러면요, 본인 루틴에 맞게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예. 이렇게 10만 원 정도 매출 올리면 큰 수입은 안 되겠네, 그죠? 1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것 같으면 10만 원이 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비용 빼면은 한 8만 원 정도 남는 건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노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개인 택시니까 제2 직업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죠, 그죠? 예, 그러면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약 30년 전 부산시 택시 기사 자격증 등록했었는데 지금 양산에서 개인 택시 하려고 합니다. 택시 자격증 새로 따야 할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30년 전에 부산에서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은 그 자격증은 유효하신데 양산에 가서 다시 택시를 하시게 되면은 그 지역 지리 시험만 다시 보면 가능해요. 아, 네, 맞습니다. 지역을 옮길 경우에는 지리 시험만 보면 되죠, 그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산악금 19에서 20 물음표 23만 원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산악금이 한 23만 원 정도 하나 보네요. 지역마다 다 틀려요. 업체마다 다 틀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9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시 회사마다 다 산악금이 틀리니까 그건 일정하게 얼마라고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 틀려요. 예. 만약 산악금이 23만 원이라면 정말 센데요. 세죠. 그러고 전에는 교대를 했잖아요. 택시 차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교대를 해서 탔는데 지금은 택시 허실 기사분들이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높아진 거예요. 네. 예. 산악금 23만 원을 하루에 이렇게 내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산악금 23만 원을 내도록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인 택시러 같으면 법인 택시에서 일정 기름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금액의 LPG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하면은 그 산악금은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져갈 돈이 좀 부족해진 거지.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IMF 때도 2008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면허값은 폭락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회복하긴 합니다만 인구 구조상 더 이상 젊지도 않고 성장 에너지가 사라진 대한민국은 한번 넘어지면 장기 불황으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이랬는데, IMF 때 개인 택시 면허 시세가 떨어졌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IMF 때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를 했거든요. 면허값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네. 코로나 때도 면허값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선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다가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바로 다시 올라갔어요. IMF 때도 일정 금액을 제가 매출을 올렸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를 해봤기 때문에 정확해요. 예. 이분처럼 개인 택시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다음은요. 장사는 1억 투자해서 했다 하면 망합니다. 개택은 원금은 살아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개인 택시의 장점이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금 요즘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가게마다 임대 점포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만큼 확률성이 없는 거죠. 일반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때 개인 택시 안 오셔도 되죠. 그렇지만 개인 택시는 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원금 플러스 차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 나이만 만 61세가 되면은 본인이 적응 못해서 다시 되팔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괜찮은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2억 남짓 투자해서 하기보다 법인 택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랬는데, 아니 이 법인 택시가 산악금이 그렇게 높은데 이게 뭐 법인 택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이상한데요. 택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다가 1억 넣어놓으면은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 채 안 돼요. 세금 떼버리면은 20만 원 넣는데 2억 넣는다 해서 4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나요? 뭔가 일을 해서 그 수익을 내야지 은행에다 맡겨놓고 그 돈으로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법인 택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인 택시 입금 맞추려면은 나와서 진짜 열심히 해야 입금 겨우 맞추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법인 택시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개인 택시보다는 훨씬 더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 택시하고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개인 택시 하고 싶은 분들이 법인 택시 가서 조금 경험 쌓는 거는 괜찮다고 보지만 법인 택시를 계속 장기간 하려는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택시는 본인이 수익을 좀 덜 내도 들어가서 쉴 수가 있지만은 법인 택시는 일정 금액 산악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산악금을 못 맞추면은 본인 돈의 월급에서 까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자율주행, 경기 침체, 부재 재도입 때문에 개택하면 망한다는 분들 그냥 일하지 말고 대기하세요. 1년만 놀아도 수천만 원 이상 까지는데 계속 신중하게 보시면서 대기하세요. 집도 사지 마세요. 곧 3D 프린터로 복사할 텐데 그랬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에게 그 좀 일침을 놓는 댓글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부재 부활은 절대 전에도 부재 부활 가지고 한참 떠드는 적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강경히 얘기했죠. 부재 부활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재 부활은 될 수도 없는 문제고 자꾸 자율주행 택시 얘기 나와가지고 몇 년 후에 한참 더 지나야 됩니다 하면은 2, 3년 안에 금방 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2, 3년 안에 절대 자율주행 택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은 이런 소리 안 해요. 택시 안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네. 예. 자율주행이나 경기 침체, 부재 재도입 때문에 개인 택시 사는 걸 망설이신 분들은 결정을 그렇게 망설이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알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다른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개인 가게를 해도 그 개인 가게가 안 되면은 망할 수 있는데 그럼 뭐 개인 가게 넣지 말아야죠. 네.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개인 택시가 그래도 원금이 보존되니까 이걸 하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망설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조그마한 집을 살 때 그때 고점이라고 사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사는 집이니까 그때 망설임 없이 샀거든요. 근데 지금 좀 집값이 올랐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개인 택시를 사서 그걸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을 하잖아요. 네. 일을 해서 일정 금액의 수익을 내잖아요. 네. 그 구조인데 그것도 불안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세상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예. 개인 택시 면허는 주식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맞는 말씀이죠. 왜 그러는 거니? 개인 택시는 개개인이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일을 해서 일정 금액의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요. 쉽게 말해서 점포를 얻어가지고 내가 운영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나 개인 택시를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손님이 싫어하는 차 SM6, 스포티지, 니로 등 SUV 차량 이랬습니다. 손님들이 이런 SUV 차량을 싫어하나요? 운전하시던 분들은 좋죠. 시야가 넓고 차가 좀 높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콜을 받아서 가거나 하면은 가끔 그런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들어요. 어르신들이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콜택시를 불러서 도착했는데 이게 좀 RV차는 높잖아요. 높아서 타고 내리는데 불편해가지고 다시 회차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가격도 좀 비싸요. 가격도 일반 그랜저 가격이니까 RV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내저 생활도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차마다 다 장단점이 틀리니까 그건 뭐 어느 차가 맞고 어느 차가 틀리다고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SUV 차량이 승차하기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댓글을 다셨나 봐요. 그죠? 그렇죠. 예. 다음 댓글은요. 자율주행차 출시 임박. AI 시대 대비 못한 기성세대들 힘들 것.
이런 영상 믿는 순진한 분 없지?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아마 이런 영상 우리 영상을 얘기하나 봐요. 그죠? 예, 예. 이분은 참 순진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만능처럼 다 해결될 것 같이 보는데 자율주행 택시도 택시예요. 이건 총량제로해서 움직이는 거지 자율주행 택시가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사업 면허권 가진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총량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게 두려우신 분들은 개인 택시에 진입하지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영상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데요. 다른 일 하실 분들은 다른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른 게 할 게 없는 분들은 뭐 식당이나 프랜차이즈나 개인 택시 이 선택지를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할 거 있는데 뭐하러 개인 택시예요? 그러죠. 네. 더 좋은 직업이 있으면 그거 해야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초보 기사입니다. 선배님들 시내 단거리와 시외 장거리 어떤 것이 매출에 좋은가요? 그랬는데 대표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의 단거리나 시내 단거리나 시의 장거리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건데 내 입맛대로도 골라갈 수 없는 거죠. 네. 손님은 우선 타면은 어느 곳이든지 가는 게 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려서 손님을 받거나 지금은 그렇게 승차 거부도 안 하잖아요. 차량이 많이 빈 차로 돌아다니니까 손만 들면 택시가 쉽게 오니까 아무 차량이나 이용할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승차 거부도 많이 해서 장거리만 골라서 갔는데 지금은 닥치는 손님 다 태우는 게 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리지 말고 무조건 손님을 모시는 게 돈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가격 오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를수록 부재 재도입 확률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법인 택시 고사 위기죠? 정부에서 대책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이분도 부재 재도입에 대해서 거의 확률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부재 재도입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네. 부재 재도입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는 법인 택시고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예요. 이분은 같이 묶어서 보는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안 돼서 도산하면은 회사 하나만 망하면 되지만은 개인 택시는 개개인이 사업주예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네. 예, 예. 부재 재도입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택시 요금이 택시 티오값이 오르니까 괜히 앞질러 가는 거죠. 부재 있을 때도 택시 가격은 일정 금액을 유지했고 부재가 없어진 지금은 수익이 좀 더 나아진 거지 택시 난방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부재 있을 때도 개인 택시 면허시설 비쌌어요, 그죠? 예, 예. 이분은 개인 택시를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개인 택시 말고 이제 법인 택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인 택시 고사 위기죠? 정부에서 대책이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법인 택시는 사실 어려운 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편법적으로 협동 택시가 생기고 네. 도급제가 생기고 자꾸 변칙적으로 좀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 대책이 나와서 법인 택시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같이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손님들한테도 좋으니까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돈만 또 욕심만 생각만 말고 꼭 회사 택시 일정 기간 경험 후 필독 경험 후 개인 택시 개업 준비하심이 가성비는 굿이라 조언 드립니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정년 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99.9%다 정착을 하세요. 개인 택시 하면은 만족하고 다 운행을 하시는데 젊은 층이 부모님 도움 받아가지고 개인 택시 시작한 층에서 그런 사례가 좀 많거든요. 네. 적응을 못 해가지고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5년 정도 차를 탈지도 못하고 운행도 안 하는 상태에서 5년 동안 방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금전적인 손실도 따르고 본인이 다른 직업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내 적성에 맞나 안 맞나 법인 택시에 가서 경험을 좀 하고 진입하는 방법도 맞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개인 택시가 자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려면 한 법인 택시 가서 몇 달 정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가서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다, 기다 하면 그때 선택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1,0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 돈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도 곁들여서 얘기해 주세요.
순수익은 60%, 50%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매출의 모든 돈을 다 집에 가져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요,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다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예, 개인 택시는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매출을 올린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남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잖아요. 비용 나간 거 감안하게 되면은 많게는 70%, 고급차를 타게 되면은 60%그 정도는 수익이 나는데 50%는 아닙니다. 네. 예, 예. 어떤 분들은 매출 대비 뭐 70%다, 60%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50%까지도 얘기하시네요. 그죠? 50%까지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자기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경비를 빼고 뭐 순수익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택시 자격시험 90% 합격률이라는데 진짜 만만치 않아요. 시험 문제가 완전 엉뚱한 문제만 나와서 찍기만 했어요. 이랬습니다. 택시 자격시험이 어려운가 봐요. 어렵죠. 이것도 국가고시인데. 네. 택시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일단 바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문제집을 숙지하시고 가면 좀 나을 거예요. 예, 예. 저도 택시 면허 따러 갔다가 정말 애먹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엉투당도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사례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예, 예. 제 옆에 앉은 분은 젊은 분인데도 바로 떨어져가지고 그거 좀 낙심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푸는데 어려워가지고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전에는 국가고시가 아니고 그 택시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험을 봐갖고 웬만하면 다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국가고시로 바뀌었어요. 운전면허증이나 똑같은 제도가 되다 보니까 저 어려워진 거죠. 예, 예. 구독자 여러분, 택시 자격시험 보려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공부 좀 많이 해서 가야 됩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 하고 가면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최악의 경기 침체로 개인 택시 했다가 인생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는데 최악의 경기 침체는 맞는데 그렇다고 개인 택시 했다가 폭망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뒤에서 관망하시는 분인데 어느 사업이나 승패는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개인 택시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개인 택시가 뭐 그렇게 망할 일은 없거든요. 본인만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폭망이란 말은 맞지 않는 겁니다. 폭망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 저도 부재부활로 잘못 진입했다가 수천만 원 잃고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네요. 유유유 이랬습니다. 이거 부재부활 이런 거 왜 자꾸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티어값이 오르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부재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풀어진 법을 왜 다시 강제적으로 해서 일을 못 하게 정할 수 있냐 이거죠. 개인이 이러는 시간은 개인이 정하는 거지 정부에서 그러면 일반 점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잖아요. 너희들 며칠 날은 무조건 강제로 쉬어. 그러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택시도 똑같은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네. 어느 사업은 부재가 없는데 왜 택시만 유독 부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뒀냐. 이 유래를 아셔야 돼요. 부재가 생긴 것은 전에 오일 사태가 났을 때 정부에서 기름값을 전략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부재를 둔 거지 그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 예. 부재 부활했다 그래서 택시 면허 시세가 수천만 원씩 떨어질 일이 있나요? 부재에 있었을 때도 택시 금액은 일정 금액을 유지했고요. 난방값은. 부재가 없는 지금은 아무래도 이러는 시간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조금 오른 거지 부재 다시 묶인다고 해서 폭망이나 이런 건 없고 절대적으로 부재는 다시 묶이지 않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재 부활로 뭐 걱정이 된다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이분은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댓글 다신 것 같아요.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자격 교육을 추천제로 하지 말고 교육 횟수를 더 늘리면 간단합니다 그랬는데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에부터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군데밖에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전라북도 익산
경기도 포천에 교육장을 더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원수를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건이 쉽게 말해서 100명 교육장밖에 없는데 1000명 늘리면 그 교육을 어디서 받냐 이거죠. 네. 그래서 교육장 신설이 답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저는요,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하면서 한 달 20일 일하면서 월 400 정도 찍습니다. 적게 찍는 달은 350 정도. 그래서 부가세 신고 안 하죠. 그랬는데 이분은 하루 6, 7시간 일하고 한 400 가져가면은 많이 가져가는 거네.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적이게 일하시는 건데 부가세 신고 안 하는 게 아니고 4,800만 원 미만 간이소득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네.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신고하고 면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20일 일하면서 또 400이니까 굉장히 시간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자율택시 나오면 개인 택시들은 차 5천만 원 주고서 택시 넘버 달고 한 10시간 정도 입력해서 차만 내보내고 집에서 책이나 보면서 놀고 있으면 돈 3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그때는 개인 택시 넘버 값은 3억 정도 갑니다. 두고 보세요 그랬는데 이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시스템이 잘 되게 되면은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닌다면 그 소유권을 본인이 가지게 된다면 모니터로 내 택시가 어디로 움직이는 네. 건지 집에서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자판기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이제 넘버값 3억 정도 갈지 안 갈지는 저희들이 이거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잠깐의 수요로 인해 면허값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생각하세요.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랬는데 잠깐 수요로 이렇게 면허가 오르나요? 개인 택시 면허 시세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물고 한꺼번에 높은 시세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총량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택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파는 분이 없으면 당연히 물건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뭐 수요가 있다 그래서 면허값이 일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천천히 우상향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음 댓글은요. 손님도 없는데 폭등은 전혀. 폭락 아니면 다행이죠. 손님이 없어요. 돈벌이가 되어야 폭등하죠. 지금 경기 장난 아닙니다. 준비 다 하고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개인 택시 폭등은 그건 모르겠지만 폭락은 아니잖아요. 폭락은 아니고 쉽게 말해 이것도 같은 점포 개념으로 봐야 돼요. 내가 점포를 하나 사든지 임대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일정 금액의 수익이 정확히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되면 가게 다시 내놔야 되는 거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개인 택시는 다행히 티어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티어값을 일정 금액을 물고 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하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개인 택시 쪽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그 원금을 어느 정도 끌어안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아우성이에요. 예. 대표님도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시내를 돌아다녀도 저녁 9시, 10시 되면 시내가 썰렁해요. 그 정도로 유동인구가 없어진다는 거지. 네. 예. 다음 댓글은요. 택시 힘들어요. 퇴직 이후에 해야 돼요. 골병 들어요. 본인이 건강관리 잘해야 해요. 그랬는데 이 얘기도 맞죠? 맞죠. 가장 건강관리 잘해야 할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같이 손님하고 같이 호흡을 하잖아요. 내가 질병이 있어서 옮길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전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건강 잘 챙기고 어느 정도 일정 체력을 유지해야 가능한 직업이에요. 예. 저희들도 계속 개인 택시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 택시 같이 어려운 직업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옆에 손님을 모시고 손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해줘야 그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쉽게 돈 버는 직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다른 자영업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니까 개인 택시가 그나마 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예, 예. 네. 그리고 이분 그 댓글에 있는 것처럼 퇴직 이후에 해야 돼요 그랬는데 제2의 직업으로서는 개인 택시가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한 인원이 인구수가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래요. 이분들이 더 좋은 직업이 있으면 더 좋은 직업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많이 감안을 하시잖아요. 퇴직 전에 개인 택시를 생각하고 구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예.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는 60 이후에 일자리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60 넘으면은 본인이 전문직에 있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창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몰라도 다시 어디 재취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네, 예, 맞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취업이 쉽겠지만 그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취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개인 택시는 본인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죠, 그죠? 본인 건강이 곧 재산 지키는 방법이죠. 네. 예, 예.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호회를 많이 형성해가지고 볼 차는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하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 배드민턴하고 산에 다니는 사람 산에 다니고 개인 택시 그 구성원들에서 소규모 서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름대로 운동들 열심히 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